쌤이 학교 찍어온 영상 잘 봤나요? 너무 예쁘죠? 쌤이 점심 먹고 이렇게 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걷는데 막 벚꽃도 떨어지고 날씨도 좋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쁘죠? 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은 상당히 간단해서 아마 금방 할 거예요. 책이 좀 좁아서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 잘 알고 있죠? 일정한 공비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루어진 수열인데 만약에 등비수열 AN이 있다고 했을 때 첫째 항이 A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등비수열의 극한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래 n제곱꼴의 등비수열의 극한을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n제곱도 등비수열인 거 맞죠? 그쵸?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일반항 표현해 보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R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극한값을 조사해 보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자, 요거를 R에 따라서 알아보려고 쌤이 범위를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 수직선의 범위를 좀 나눠 봤는데 1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 1일 때 R이,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5가지의 R의 범위를 나눠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따져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쌤이 간단하게 밑에다 좀 표를 그려놨어요. 방금 나눴던 대로 범위 R이 1보다 클 때, 뭐 1일 때, 사이값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5가지 범위로 나눠놨고요. 그때 이 R의 n제곱의 극한값에 대해서 여기 나머지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R이 1보다 크대요. 뭐 예를 들어서 R이 3이라고 한다면 3의 n제곱에 대해서 극한값을 보란 얘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죠. 3을 계속 곱한데 심지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3을 무한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어떨 것 같아요?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커지겠죠?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의 모양과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뭐 그려본다면 이렇게 위로 쫙 치고 올라가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의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예요. 그러면 R이 1이니까 R의 n제곱은 뭐가 돼요? 그쵸? 계속 1이겠네요. 그럼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니까 그 극한값도 점이 잘 안 보이죠? 그 극한값도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쌤이 여기다 계속 점 찍는 이유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찍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범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R을 뭐 3분의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은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죠? 9분의 1, 27분의 1, 8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아마 뭐 요런 모양을 이렇게 띌 거예요. 맞나요? 점점 작아지네. 그럼 이번에 음수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점점 작아지죠. 마이너스 3분의 1 계속 곱하면 처음 곱하면 9분의 1 됐다가 또 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 됐다가 81분의 1 됐다가 마이너스 243분의 1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절대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얘도 0으로 극한값이 간다는 거, 얘도 0으로 극한값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R이 0이어도 계속 0이 곱하는 거니까 0이 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0이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n제곱을 하면 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이때 이건 뭐였죠?
한 가지 값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가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도 않는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진동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뭐 예를 들어서 R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었다가 그 다음 9였다가 마이너스 27이었다가 그 다음 81이었다가 마이너스 243이었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즉 보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이렇게 막 엄청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등비수열 R의 n제곱꼴은 언제만 수렴하는지 우리가 눈에 딱 띄네요. 맞죠? 나머지 1번, 4번, 5번은 진동하거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데 여기 2번, 3번 요 경우에만 R의 n제곱인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여기 내용 정리를 좀 해봅시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할 조건은 이 R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R이 1일 때기 때문에 여기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게 나중에 급수로 가면은 조금 달라져요. 급수로 가면 아직 안 배웠지만 마이너스 1과 요렇게 등비급수가 요 사이에 있는 범위일 때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요. 둘의 차이점은 1의 등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 막 굳이 막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연한 게 R의 n제곱인데 1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이 들어가면 111이니까 수렴하네 하면 여기 1 넣어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쌤이 하고 싶은 말은 급수 부분에서 조금 요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기억을 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얘가 수렴할 조건은 그럼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당연히 r이 방금 위에서 봤듯이 요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얘는 수렴하겠죠. a는 그냥 첫째 항이기 때문에 a가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여기 r의 n-1제곱이 수렴을 한다면 덩달아 수렴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a가 붙었어요. r이 막 엄청 3이어가지고 발산을 하는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r이 100이든 1000이든 간에 무조건 이거는 그냥 0000 되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 곱하기 r의 n-1제곱꼴의 등비수열은 a가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요 부분에서 여기 첫째 항의 조건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의 내용은 요게 끝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교과서로 갑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내용 설명했고요.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기 전에 문제 1번 뭐겠어요? 그쵸, 숙제겠죠, 숙제. 하나만 빨리 볼까? 3번 어때요? 4분의 3의 n제곱이래.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0으로 수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1, 2, 4번도 거의 1초 만에 하나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 같이 봅시다. 자, 수열이 있대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얘 잘 보니까 각각 봅시다. 얘 무한대로 가네. 얘도 다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기억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얘는 최고차항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딱 봤을 때 가장 큰 게 누구겠어요? 분모 중에 2의 n제곱일까? 4의 n제곱일까? 당연히 4의 n제곱이 더 크죠. 4를 곱하는 게 훨씬 빨리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는 그냥 가장 큰 걸로 나눠주면 똑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나눠서. 자, 계산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요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방금 말했듯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분모의 가장 큰 4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어떻게 되죠?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분자는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4분의 3의 n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네요. 맞죠? 따라서 얘가 r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떻게 되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 플러스 여기를 그냥 지웁시다. 따라서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수렴하고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로 해오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만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분모의 가장 큰 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1 그리고 얘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 이렇게 남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0으로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나머지 3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r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긴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 보래요. 우리가 r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데 0보다 크다만 알아요. 자,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0보다 크대. 근데 여기 1일 때는 아래 n제곱이 1, 1, 1, 1 이렇게 되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또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r이 1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로 한번 나눠서 3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r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r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쵸. 여기가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게 됐네요. 자, 두 번째 범위 한번 봅시다. r이 1일 때래요.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1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똑같이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n제곱은 또 마찬가지로 얘 어디로 가요? 1로 수렴. 얘 어디로 가요? 1로 수렴. 그럼 분모는 2분의 뭐가 돼요? 0이 돼버려서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r이 어때요? 1보다 클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요걸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얘는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또 무한대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랬죠? 그쵸, 분모의 가장 큰 걸로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r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죠?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1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그렇죠, 얘는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r이 0보다 클 때는 각각의 범위에 따라 수렴하는 값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인데 여러분들이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범위를 나눠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숙제로 해보고 지금 교과서에서 여기 유추하기 문제가 있어요. 쌤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유추하기도 있고 이 뒷장에 수학역량 플러스에서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또 다른 교과서에 있는 이런 이 내용들을 모아서 쌤이 단원이 끝날 때 한 번에 주제를 싹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제 중에서 골라서 하나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건너뛰고 나중에 한 번에 수합해서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